식사들 하셨습니까? 이것은 얼마니? 요것은 바바리, 진짜 바바리. 이것은 룩백 올인원 로션. 광고입니다. 내 피부가 소중한 것은 알지만 뭐 이것저것 또 바르기 귀찮아가지고 내가 왜 이 짓거리를 반복하고 있나 하는 마음에 소중하지만 내 피부 포기하신 분들 많으시죠? 피부는 챙기고 싶고 귀찮은 것은 싫어하는 어처구니 없는 분들을 위해 태어난 룩백 맨즈 리페어 올인원 로션. 이것 하나면 내 피부가 풀코스로 서비스를 받습니다. 어때요? 요즘 저도 쓰고 있는데 제 피부 좋아졌죠? 제 얼굴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인가? 뭐 어쨌든 부활 초의 힘으로 남자 피부여 부활하라! 어떤 좋은 성분이 들어있는지는 뭐 검색창에 룩백 치셔갖고 보시면 되고요. 대용량인 요 150ml짜리를 1+1으로 모시는 이벤트를 하고 있고요. 보너스로 여름 이벤트가 있다고 합니다. 톰포드, 유명한 톰포드 선글라스를 추첨을 통해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룩백 올인원 로션. 광고 끝. 럭셔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기레기 참교육을 왜 다른 나라에 부탁을 합니까? 이제 대한민국은요 세계 8위의 선진국인데요. 왜 아직도 우리는 세계 꼴등인 언론한테 짓눌려 갖고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검찰개혁 국면에서 숨겼던 자기 힘을 마음껏 드러내기 시작한 외국 언론들이 도를 넘더니요 급기야 이제 여기저기서 썩은 고름덩어리들을 뿜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신문지 수출업체의 이송규는요 인륜을 접어버리는 아주 조선다운 폐악질을 해대더니 잠수를 타버렸죠. 성에 관련된 사건 기사에다가 조국 전 장관과 딸의 그림을 올렸습니다. 이승규는 문재인 대통령의 그림을 가지고도 2번이나 장난질을 했다고 하죠. 좋았어? 재밌더나? 그 그림 올려놓고 너 히히덕거리고 낄낄대고 그랬냐? 회사에서 정보 씹는 것이면 아무거나 올려도 뭐 쓰담쓰담하니까 자신감이 넘쳐버렸어?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니? 왜 너만 자유로우면 되는 것이야? 왜 목숨 걸고 민주화 운동하신 분들이 얻어낸 언론 자유를 네가 누리냐? 하는 짓이 당연히 기자는 아니고 기레기도 아닙니다. 이것은 쓰레기란 표현도 아까워요. 그러면 일배냐? 지금 지가 잘한 줄로 알고 있을 것인데 그렇다면 이것은 이승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얘 잘못 아니에요. 얘한테 명함을 박아준 조선일보가 책임을 져야죠. 근데 승규야 이 말은 하자. 너 계속 사람들한테 저 기자예요 이 말하고 돌아다니냐? 그만해. 하지 말어. 그것은 국익에도 도움이 안 되고 사회 정의를 위해서도 그러면 안 되고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너 그런 거 하면은 안 된다. 한 가족을 그렇게 능멸하고 조롱했으면 너도 몸뚱아리 반쪽은 내놓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아니니? 어쩜 그렇게 너들 족속은 너만 소중하고 네 거만 중요하고 잔인하냐? 하긴 가장 큰 문제는 이런 것들이 서식하게 환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주는 그들의 서식지겠죠. 조선은요 폐륜짓거리를 한 그 그림 지워불고요 사과 문이랍시고 툭 올리면서 몰랐어 미안 나 사과 여기 있다 이렇게 툭 던져놓습니다.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든가 앞으로는 절대 밀어내기 절대로 없습니다. 왜? 또 할 거니까요. 100% 또 할 거니까요. 매번 이렇게 반복을 해왔으니까요. 가짜뉴스로 걸려도요 몇백만 원 내면 끝이니까 1년에 3천억씩 벌어버리는데 몇백은 휴지값이니까 또 이가 갈려도 일방적으로 두들겨 맞고 휴지 한 장 던져주면 그걸로 피 닦고 참아야 하나 하고 있는데요. 매우 신박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미국 LA 조선일보에는 그 그림이 그대로 있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어마어마하니 미국에 소송을 걸자. 조국 전 장관의 지인이요 보다 못해 제안을 했고요. 조국 전 장관이 SNS에 검토 중이다 이렇게 알리면서 사람들이 오 하기 시작했죠. 1억 달러 환율로 1120억이 넘어버리죠. 이것이 바로 징벌적 손해배상이죠. 우리나라도 이런 거 준비하고 있죠. 6월에서 8월 사이에 통과시킨다고 합니다. 몇 배? 5배. 보통 벌금 나와봐야 뭐 300, 500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5배 해도 1, 2천 나오는 것입니다. 광고 하나 하다리만 박아도 이 벌금 내고도 남아요. 그러니 저것들한테 맥히지가 않죠. 중요한 건요 이런 법안조차도 겨우 준비를 한 것이고 통과될지도 몰라요. 180석이 왜 이러는지도 몰라요. 어떤 의원이 발목을 잡는지도 몰라요.
미국 얘기 나오니까 조선일보도 뭐 살짝 부담이 되는 것일까요? 항상 가짜뉴스 걸려불면 사람 때려놓고 맥값 주듯이 푼돈 던져놓고 바로 폐악질 또 시작하는데 미국 소송 얘기 나오니까 문 대통령 그림 올린 것을 사과합니다. 이래놨어요. 다음 날엔가는 앞으로는 예전 그림 안 쓰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미안해서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니죠. 이건 밑작업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일 커지면은 미안하다고 했잖아 요거 하려고 말이죠. 우리나라의 말입니다. 징벌 비슷하게라도 찌라시 열로 혼내는 법안이 있었으면 쪽팔리게 미국 바라보는 일도 없었지 않습니까? 1억 달러 소송이면요 비용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일단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이 책부터 좀 읽읍시다. 이거 앞부분 앞내용 넘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울컥해가지고 말이죠. 구독. 얼마 전 제 칼럼에서 얘기했던 중앙일보 논설위원 안혜리. 할아버지 때부터 부모까지 조선일보에서 떵떵거리시고 본인은 중앙일보에 들어가갖고 젊은 나이에 논설위원까지 지내고 계시지만은 본인은 부모 찬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셨는지 얼마나 깨끗하고 맑고 자신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조민양 따라댕기면서 저주를 퍼붓고 악담과 질낮은 공격을 눈이 돌아가가지고 퍼부어대더니 급기야 국립중앙의료원이 조민을 위해 자리를 빼놨다 이런 기사 썼다가 가짜뉴스로 걸렸죠. 물론 안혜리는 저것보다 훨씬 더 악하고 막 역류하는 칼럼 같지 않은 칼럼 많이 썼지만 조국 전 장관이 저것을 딱 집었죠. 미국 동포분들 중에 미국판 중앙일보에 실린 저 가짜기사 확보 좀 해주십시오. 기사를 바로 내려버렸어요. 없애버렸습니다. 중앙일보가. 우리나라엔 그냥 놔뒀어요. 지금도 그냥 있습니다. 세상에 저질도 이런 저질이 있습니까? 간사에도 이렇게 간사한 것들이 대한민국에서 언론 재벌로 떵떵거리고 있어요. 안혜리도 시급했겠죠. 당사자한테 책임을 물어버리면 박살이 나버릴 테니까요. 안혜리씨 겁났습니까? 그렇게도 당당하고 용감하게 사람 하나 말려 죽이면서 즙을 내버리더니 본인한테 압박이 오니까 도망을 갑니까? 언론인인지를 아닌지를 따지기 전에 이건 인간성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악한 말로 지구에서 찾기 힘든 말들 찾아가지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비난했으면 그만큼 본인의 확고한 신념이란 것이 있었던 것 아니에요? 내 말은 내가 책임진다 이런 것 없었습니까? 그 큰 언론사의 논설위원이나 하시는 분이 그런 자세도 안 가지고 계십니까? 언론인이랍시고 자기 이름 걸고 남한테 훈계하듯이 자기만 옳고 순결하고 정의로운 듯이 삿대질 이렇게 해대더니 바로 빤스런을 해요? 그게 3대째 언론인 집안에서 배출한 중앙일보 논설위원이 할 짓거리입니까? 그동안 뭔 말을 해도 나한테는 피해가 없으니까 만만하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비꼬고 조롱하고 저주하고 낄낄거리고 희덕거린 겁니까? 와, 정말로 나쁜 사람. 가짜뉴스 쓰고 본인 말로 사과한 적 있습니까? 그 찌라시 내려주세요 이렇게 회사에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런 얘기 안 했으면 자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제대로 법의 판단을 받아야지요. 왜 도망가? 저 같은 일개 유튜버도요 잘못했으면 사과합니다. 도망 안 가요. 내가 당신보다는 훨씬 어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조선과 중앙이 꼬리 내리는 거 보고요 막 화가 나다가요 서글픕디다. 국내에서 그동안 그렇게 수많은 가짜뉴스 뿌려대면서도 뭐 어쩔래 이래왔던 것들이 징벌적으로 간다니까 와 저런 모습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꼬리 내리는 속도가 엄청납니다. 저들도 지들이 못된 짓거리 하는 거 잘못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냥 코웃음 쳐왔던 거죠. 우리나라 법이 만만하니까 국내에선 자기들 건드릴 방법이 없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왜 우리 언론 썩은 것을 다른 나라에 부탁을 해야 됩니까? 고쳐달라고. 이게 무슨 창피해요. 저렇게 썩어 있는데 이걸 왜 그냥 놔두는 겁니까? 정치하는 양반들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국힘당은 외국 언론 좋아하니까 놔두고 민주당한테 물어봅시다. 왜 놔둡니까? 명분이 필요하고 절차가 있으니까 기다려달라 해놓고 지금 얼마나 기다렸어요. 그 결과가 저런 폐악질까지 간 것 아닙니까? 그냥 놔두니까. 후진국, 독재국가 빼놓고 객관적으로 이런 언론을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5년 연속 꼴등인데 왜 못하는 거예요? 나섰다가 언론한테 찍힐까봐 겁납니까? 그러면요 나섰다가 언론에 이미 두들겨 맞고 있는 의원들 뒤에서 욕하지나 말던가요. 이번에 민주당 경선 연기하자고 흥분하신 의원님들 보니까 전투력 아주 세시더만요. 그분들은 왜 검찰개혁, 언론개혁 국면에서 볼 수가 없었습니까? 혹시 본인 생각과 달랐어요?
예, 그렇다면 인정합니다. 뭐 할 말 없습니다. 언론의 밉상으로 찍혀서 두들겨 맞으면서도 언론개혁 외치는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찬스 아닙니까? 이번에야말로 언론개혁 밀어붙이겠다라고 얘기하면요, 지금은 저것들이 반박 못해요. 왜? 지금 현재 저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빨리 해버려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매국 언론들은 이거 묻어버리느라고 정신 없어요. 다른 뉴스 막 이렇게 띄워갖고 그걸로 막 덮고 있지 않습니까? 또 멈칫 하는 순간 물 건너가 버립니다 라고 말하는 제 속마음은 공허합니다. 법안 세게 가려고 하면은 민주당 수박들이 뒤에서 허리띠 턱 하고 잡을 것이고, 누더기 되어갖고 법안 올려봤자 박병석 의장께서 명분이 없다 아닙니까? 명분이 이래 버릴 텐데. 검찰개혁 때도 그랬고 이번 언론개혁도요, 조국 전 장관이 다리를 놓습니다. 조국 가족 말살시키려고 짓밟던 와중에 헛발질한 것을요, 조국 전 장관이 두들겨 맞는 와중에 턱 하고 잡은 것이죠. 조국 전 장관 말대로 민주당이 밟고서 전진을 해야 할 텐데, 건너가야 할 텐데 또 겁먹고 머뭇머뭇할까요? 지금 이 기회 놓치면요, 언론개혁은 다음 정권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정권 뺏기면 끝나는 것이고요. 정권을 뺏기는 이유는 언론 때문일 거고요. 구독 조중동이 만약에 폐간이 된다면 마지막 발행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홍콩에요, 민주화를 외치는 시민들, 즉 약자의 편에 섰던 홍콩의 빈과일보라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탄압으로 폐간이 되어버렸죠. 마지막 발행하는 날이요, 시민들이 가판대에 그냥 끝을 모르게 줄을 서가지고 그 신문을 샀다고 합니다. 조중동 발행 마지막 날에는 아마 가판대에 닭들이 버글버글 할 것 같습니다. 계란판 얼른 만들어주세요 라고 말이죠. 조작에 중독된 동업자들. 마치겠습니다. 언론다워야 언론이지. 식사하십시오.